대선판이 빠르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쑥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야 이게 뭐냐 대세론 이제 결정 난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 현상이냐 여러 얘기가 있는데 자 이 내용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자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네. 오셨고요. 김정욱 박사님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김한나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예. 야 이거 근데 역전 형사들 번외판으로 이렇게 저희 또 해보니까 재밌네요. 네. 자 자주 지금 하죠. 네네. 오늘 여론조사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야 이게 박스권이라는 웃긴 말을 했어요. 40%면 어마어마한 건데 네. 40%가 박스면은 20, 30%는 뭐 종지인가요? 뭔가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웃기는 얘기였는데 그 40% 이른바 박스권을 돌파해서 50% 넘어버렸어요. 아, 예, 저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가요? 아, 예, 본인은 박수도 네. 많이 쳐야 되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기득권 수구 매체들이 여태까지 40% 어마어마한데 그걸 박스권이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네거티브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랬는데 한계 상황으로 딱 40% 규정 지어놨는데 50% 돌파해 버리니까 그야말로 저들이 멘붕이에요. 자, 1대1 네네. 이제 구도에서 차기 대선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제 이재명, 김문수, 또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까지 다 했는데 네. 뭐 차이가 약간 있긴 하지만 김문수가 제일 낮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0%를 넘어서는 이게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야, 이게 그러면 이재명 대세론을 이제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과거에 이제 내란 정국을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제 오히려 미래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나라가 정말 망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정리하고 청산할 건 청산을 하고 앞을 향해 나갈 건 나가는 그런 미래를 제시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네.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보수라는 우리 그런 또 새로운 정립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으로 인해서 진짜 중도에 많은 흡수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박스권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그냥 사실 저들이 생각하고 믿고 싶은 것들이었다. 예. 실제로의 여론조사는 50% 아니면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제 네. 우리는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고 했던 이 중도 확장 전략이 좀 제대로 먹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정도라고 봐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보면 갤럽을 저희가 주로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다른 걸로 하면 워낙 말들이 많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도 같은 경우는 계속 우상향 구도를 가져갔어요. 약간의 출렁임이 있었습니다만 낮을 때는 22%였습니다만 37%까지 찍었다가 다시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35% 정도에 간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 35% 정도까지 갤럽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한 개인이 35% 정도가 나온다고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100% 같은 경우 100명, 1000명으로 잡았을 때 30명 정도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0대들이나 30대들 같은 경우는 더 반응이 적은 상황이고 근데 이쪽에 있는 여권 후보들과의 격차를 보면 6%까지 붙은 적을 빼고는 항상 10%가 나요. 그러니까 여권의 총합과 네. 이재명 1인에 대한 갤럽 조사를 보면 제일 많이 붙었을 때가 1월 넷째 주가 6%까지 붙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계속 10%가 유지가 돼요. 근데 이게 왜 유지되느냐? 딱 보면 중도예요. 중도가 굳건하게 12월 3일 이후부터 그 간극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네. 조금씩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했습니다만 그 얘기는 두 가지겠죠. 소위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킨 자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네. 여론도 있겠습니다만 소위 이 상황들을 헤쳐나가고 남들의 의미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중도에서도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소위 들러붙어서 지금 상승작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이유는 조만간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실시됐을 때 이제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중도가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서서히 2월 달 말부터 선회하기 시작해서 이재명 지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결집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 뭐 진보는 계속 그 정도의 상황을 유지했으니까요. 지금 이제 앵커께서 중도 외연 확장의 어떤 그 제스처가 그 지지율로 스윙 나타나는, 보터들한테 예. 먹히고 있느냐라는 예. 질문에 대해서 되게 길게 대답해 예. 주셨는데 답변은 없는 것 같고 예. 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 충분히 시장에서 먹히고 그렇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갤럽 말씀하셨는데 갤럽도 좋은데 지금
리얼미터가 이번에 발표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 받아서 발표한 거 보면 되게 의미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는데 국임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한때 그 국임당이 치고 올라온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 사이 간격이 16%포인트 더 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 탄핵 국면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만 보기에는 아직 광장은 뜨겁거든요. 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벌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중도층의 그 회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모멘텀을 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결정적인 중도 선언, 그게 상당 부분 먹혀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그 리얼미터 보면 여전히 보수 과포집 상태예요. 446명의 보수 대 312명의 진보가 응답했을 뿐이거든요. 대단히 갭이 큰데 중도가 대폭 한 70% 가까운 중도가 민주당을 향해서 지금 보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 중도가 지금 먹혀들고 있다. 근데 저는 이제 국힘당이 사실 이 아직도 극우의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지지 세력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도가 거기에 동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상속세, 과세 표준관도 높이고 있고, 그리고 실용주의, 그다음 잘사니즘, 미래, AI,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좀 더 좋은 것들을 마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중도를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맞습니다. 제가 이제 냉정하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중도가 움직였다는 그 결론이 여론조사로 반영이 되었다면 이 중도의 움직임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차선 정도는 되느냐? 최선은 이미 뭐 지지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최악인 국힘보다는 차악인 이재명을 선택하는 것이 맞느냐? 이게 이제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낼 때는 차선이냐 차악이냐 이 부분은 좀 한번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중도는 차선이라고 봐요. 차선 정도로 그럼 중도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네, 의미인데. 중도 차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1위를 달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과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는 잘 이끌어 갈 거야.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중도 보수 핵심적인 내용들은 내가 중도 보수로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해. 맞아요.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능력인 사람이 누구야? 그 중도가 왔을 때 제가 볼 때는 차선으로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선택해 왔었고 지금 얘를 다시 결집하는 양상이 있다는 거고요. 제가 그 플러스를 말씀을 드리게 중도 보수가 왜 중요하냐면 탄핵 찬성이 보수 중에 30% 정도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 10%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흔들릴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합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보수가 재건되기 위해서라도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이나 이 지지층들을 이 지지자들을 갖다가 후보들을 갖다가 지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이재명 당대표가 중도 보수를 딱 선언함으로써 막아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차악 선택을 할 겁니다. 네. 국민의힘은 못 하겠어. 아, 그러면- 그러면 투표장에 안 가버리는 겁니까? 아까 투표장을 안 가거나 예. 아니면 이재명이라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합리적 보수층, 보수의 3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탄핵에 찬성하는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찬성만 하고 말겠습니까? 조기자 선생님이 왔는데 이 중에 또 일부는 판단을 하겠죠. 누구를 뽑지? 나는 계속 국민의힘을 후보를 찍었으니까 국민의힘 후보를 찍을까? 많이 고민을 할 거예요. 이 대목은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이재명 당대표의 내용들을 보면 이념과 무관하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의 삶들로 돌아가 보면 일단 자영업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따박따박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 그래서 이 흔들림 자체가 정치적인 공명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근데 아직까지는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쫙 갈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 왜냐면 이제부터 선택을 하나니까요. 그렇죠. 조기 대선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요. 조기 대선밖에 네. 없다.